4월 8일 정전 시장입니다. 자, 이번 주 증시는 사실상 수요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수요일날 미국 노동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한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휴장을 하죠. 그리고 다음날 목요일날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사실상 이번 주 10일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좀 발발할 상황이 나올 수 있는지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 금융투자소득세 영상으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은 그렇게 크게 시장이 뭐 우호적이지도 그리고 너무 시장이 나쁘지도 않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 뉴욕 증시는 올랐지만은 미국 국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여러분 50%까지 떨어졌습니다. 50%까지 떨어졌어요. 네, 동결 확률이 50%가 넘었죠. 그래서 사실상 6월도 물 건너간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 주 CPI가 여러분들 높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 CPI 지표가 예상치가 지금 3%가 넘습니다. 예상치가 지금 3.2%에서 3.3%예요. 그러니까 3% 밑으로 지금 안 떨어지고 있죠, 물가가. 연준이 생각하는 2%대 물가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든데 그 이유는 당연히 뭐 국제유가라든가 뭐 굴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촉발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높죠. 마트를 가면은 사실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식료품들이 가격이 너무 많이 높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데 사실 수요일날 네, 저는 그래서 화요일날 이제 결정을 할 건데 화요일날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 어느 정도는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도 국민연금이 1분기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늘렸는데 보시면 대기업의 지주사죠. 네, 대기업의 지주사들에 대한 매수 물량을 늘렸다는 점도 그리고 2차전지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물량을 조금 확대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간담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상속세 개편 그리고 이 배당에 대한 세액공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말자. 우리 언제 공대 증시에 뭐 좋은 정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네,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괴리가 심합니다. 네, 안전자산도 최고치, 비안전자산도 최고치.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정말 어려운 시장이다. 다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년 3월까지 또 미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의 부침은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확대한다는 좋은 소식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전망은 계속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재밌는 내용이 여러분들 독일이 대마초 이제 합법화를 네, 지난주에 선행 그 지난주에 진행하게 되면서 이게 합법화가 단체 행동도 돼요. 단체로 우리가 그냥 파티를 이러고 이게 10명인가요? 네, 이상 모여서 가지고 파티를 대마를 피는 것도 제가 담배를 안 피지만은 대마를 피는 것도 허용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게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대마초 관련 테마주가 있죠. 뭐 세토피아, 우리바이, 한국 비에시 등이 있는데 사실 근데 한국은 대마초 관련 테마주가 막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인식이 아직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들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유럽중앙은행에서 6월부터 금리 인하를 하면서 매분기 여러분도 슈퍼 금리 인하 0.75%씩 무려 유럽이 워낙에 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크게 정말 빅스텝 슈퍼 빅스텝이라고 하죠. 보통 0.75% 정도면은 슈퍼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까지 금리 인하에 동참하게 된다면은 미국도 압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중국에 제네럴이 방문했는데 이게 병주고 약주고예요. 일단은 뭘 했냐면은 중국이 너무 과잉 생산하니까 시장이 어지럽혀진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성장을 좀 해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그냥 좋은 말은 아니다. 견제가 충분히 들어가는 단언하는 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중국은 여러분들 미국의 패권을 도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은 그냥 G2로 만족하고 있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적으로 미국에 약간 좀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좀 재밌는 상황이고, 이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한국, 중국 교역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출 비중이 제일 높을 때는 무려 26%대. 네, 정말 이제 제조업이 화랑일 때죠. 그래서 이때 같이 우리나라 같이 성장 쫙 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져 20% 미만으로 떨어지고 미국에 대한 이런 교육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세계 1위, 2위 소비 국가예요.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나쁘진 않다는 점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중립외교 많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중립외교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중립외교 잘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립외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가별 수출 비중도 이제 중국, 미국, 비세제 상황에서 3위가 베트남,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국가들까지, 아세안 국가들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요새 계속 중국이랑 너무 사이가 틀어져서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편들어서 미국에 그 눈밖에 나면은 그냥 개박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일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잃어버 30년을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역사적으로나 앞으로도 계속 세계 1장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한테도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 세공도 안 해주더라. 너무 지원금 적겨주더라, 미국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좀 다른 우방국들에게 좀 많은 지원 정책이 나왔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만의 지진이 이제 어느 정도 계속적 여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의 사실상 끝나가고 있는 단계에서 대만 TSMC도 이제 거의 이제 오늘이죠. 네, 어제 이게 최소 8일에는 복구가 끝난다고 했으니까 오늘 다 복구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본이 하반기 7월에 지금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또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들, 여러분들 다 투표하셨나요? 네, 저 투표하고 왔는데 총선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그냥 누구를 찍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표를 많이 행사해야지 우리 눈치를 본다는 것들. 사실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 사람들 다 친구입니다, 서로.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잘 생각하지 마시고 표만 많이 행사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는 대부분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뭐 인텔이랑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는데 테슬라도 시간이 올랐어요. 테슬라가 뭐 루머는 제가 중간 증시에 말씀을 드렸고 8월 달에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시간이 상승이 나왔다는 점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은 엔비디아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AMD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엔비디아가 경쟁하는 게 인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동조 효과를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 자, 테슬라는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골드만삭스가 지금 글로벌 국가 간의 분쟁,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중동 국가들, 그리고 대만, 중국, 이렇게 많은 국가들의 분쟁과,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가 호황이죠, 사실상 미국을 보면은. 그래서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가 원자재 가격이 에브리싱 랠리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철금속 관련 테마주들, 구리 값이나 알루미늄 값이 여러분들 이거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연중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구리 관련 테마주들, 이구산업, 알루미늄 관련 테마주들, 알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종목 비중 5%씩 넣어가 보시는 것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삼립 회장님 구속되셨죠? 그래,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인간개노 학회 램지노무시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군사 정찰 위성 2호기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 스페이스 X에 실려서 날아가죠. 네, 그래서 우주 관련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요일이 중요해요. 수요일을 앞두고 달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좋고, 그 외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종목들은 금리 인하가 계속 좀 밀리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